국민동무 박민희 박문명 동지 박문명 동지 조선인민 경비대 조선인민군 해군 함선들과 서해상의 모든 저서들에 알린다. 지난 21일 조선서해 우리츠 8마일 지점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 경비대의 한 병사가 뜻하지 않은 하일로 표류하다가 행처불명되었다. 거듭 알린다. 동무들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문대서 농담입니까? 그러지 마요. 네, 육군 보도반 기자입니다. 북한 사병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요? 예, 이번 사건은 여기 성준이가 맡았어. 자, 그럼. 군표에 적힌 대로 하면 종광민, 나이는? 19. 장교님, 정사병이 사속가 직무는? 조선인민경비대 1등병이라 하세요. 우린 정사병의 탈북 동기에 대해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선생들도 방금 그의 실체를 목격했겠지만 그는 해상에서 심한 기아와 풍랑에 부대끼다 보니 현재까지 탈신 상태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에게 정사병의 탈북 동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결하지 않은 병사는 우고예요. 생명의 경각이 이른 정사병에게는 현재 오류상 방조가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수고했어. 16시간 해상격전 투사.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족구나면 도끼를 목에 대고 자결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족쇄를 채우려고 해상경찰 특공대가 배에 오르면 어찌나 드세게 조교되는지 꼭 고세 물결을 맞받아 올라가는 산천어를 연상시켰습니다. 산천어가 아니라 망둥어겠지. 도마에 오른 것이 고래나 상어는 아니래도 저런 건 저런 것대로 또한 요리할 재미가 있어. 응? 과장님, 해상격전 태프입니다. 아, 좋아. 어디 배인가? 중국 배인가? 북쪽 배인가? 소속을 대라. 어디 배인가? 소속을 대라.
당신은 대한민국 영해에 침입하였다. 우리의 여기에 무조건 응하라. 난 기간고장으로 표류되었다. 우리의 여기에 응하면 도와주겠다. 손을 들고 투항하라. 죽어도 손은 못 든다. 손을 두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개새끼들. 퇴. 썰탱을 쏘라! 저놈을 길들이기 전엔 기자회견장에 내세울 수 없어. 알겠습니다. 잔고기 가시가 더 세다고 조련치 않은 놈이군. 코를 깨자면 품이 들겠어. 저의 사건은 내가 직접 맡겠소. 그는 나의 이 저서에 신빙성을 부여해 줄게요. 송중이, 우리의 목표는 공산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이남의 영주를 선포하는 정사병의 인터뷰요. 그러자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저 공산사병의 입에서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나와야. 과장님, 왜 그렇게 흥분하셨습니까? 아참, 송중리는 이 유명한 저서 살아있는 무덤을 기억하고 있겠지. 우리 기무사 국장이었던 박한기 씨가 쓴 수기 말입니까? 그랬어. 그래, 이 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생동한 사실 자료들에 기초한 만큼 그 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자 자신이 사회주의 체계가 강력히 존재하던 냉전식 인물인 만큼 공산주의자들은 죽어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그의 지론은 지금에 맞선 시대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그래서 난 그에 도전하여 영원한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요새 북한 관련 자료들과 글들을 보고 있는데 어처구니들이 없단 말이야. 신동아 최근호가 뭐라고 썼는지 아오? 경제 발전, 물량이 많고 적음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사회주의 실패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오히려 북이 지금까지 지탱하는 데서 사회주의 우수성, 체제의 우수성을 찾아야 한다. 향방저널에서조차 뭐라고 썼는가? 북한군의 가장 무서운 병기는 자폭정신이다. 북한의 수백만 충성당원 건재, 100만 군대 김정일 최고사령관 숭배 사상으로 뭉쳐있는 한 이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갈 것이다. 라고 썼소. 송중이 비록 작은 곡이긴 하지만 요리를 잘해야 해. 그래서 북한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동한 사실 자료로서 북한 붕괴설의 과학성을 입증시켜야겠소. 알았습니다. 뭐야? 이놈들아, 난 돌아가야겠다. 이 자식 정신 나가지 않았어? 이놈들아, 난 돌려보내달라. 돌려보내달라. 아, 정신을 차렸군요. 넌 누구야? 내가 담당계요 최정환 일병이요. 거기도 일병이죠?
똑바로 불러. 난 조선인민군 상등병이야. 아, 그렇지. 정확히는 상등병 동지. 저 오늘부터 우린 함께 있게 됐습니다. 광민군에겐 불쾌할 수 있지만 날 이해해줘요. 나야 군인으로서 명예에 복종하고 있으니까요. 참, 지금 나이가 몇이나 됐죠? 신문이야? 아니, 그 같은 일병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젠 더 말 시키지 마라. 야, 옷을 갈아입어. 이 자식 귀가 먹었어? 임마, 보긴 해봐. 저 말로 하시오. 말로. 이 자식! 너 저리 비켜. 군복을 벗으라. 어서. 난 우고자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다. 개자식! 야! 군복을 벗어라. 벗을 테야. 안 벗을 테야, 이 빨갱이 새끼야. 이래도 안 벗을 테야. 말해라. 말해. 이놈들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게서 이 군복은 못 벗긴다. 야, 이 개새끼야! 가만! 수사관님. 제발 이런 남투는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살인이라도 나면. 넌 네 할 바나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수사관님. 그 배에 넘어가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럼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려요? 향수 냄새가 역해서 그런다. 예? 전 성화자라고 해요. 민간 기자예요. 이봐요. 전누이 심정으로 진심으로 권고하고파요. 분별 있게 행동하세요. 꼭 살아서 행복과 명예를 얻어야 해요.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거든요. 미안해요. 난 민간 기자가 아니라 육군 기무사 수사관이에요. 거짓으로 빚어진 내 놈들이니 그럴 수밖에. 광민 씨,
유엔군 대표부에서 당신의 실체를 확인하자고 하니 군복을 벗어야겠어요. 2시간 후엔 돌려주겠어요. 내 이미 말했지만 내게서 군복을 벗기려면 날 죽여야 해. 우리의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로울 게 없겠는데? 자, 가져가라. 응? 얼마나 사랑했는지 총 메고 떠나온 산촌에 물어보라. 저 노래는 우리 광민동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대장동무, 힘을 내요. 병사들이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응? 저 정치원 동지, 광민동문 입대한 지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린 곳에 혼자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아니, 그는 어리지만 꼭 견뎌낼 거요. 자, 병사들에게로 가봅시다. 어서. 주의 농장을 도와 가고 주니 사그리. 동지들, 전 어젯밤 꿈에 광민 동지를 만났댔습니다. 웃더군요. 글쎄 나보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앉소. 앉으라고. 이제 보니 우리 전람동무가 쫄짝 부르구만. 응? 눈물이 그렁한 걸 보니. 아닙니다. 바닷바람에 눈이 아파서. 그래? 자, 앉자고. 전람동문 강민동무가 한 고향 내기라지. 예, 나이는 제가 아래지만 우리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며 공부했습니다. 학교 때 부모님과 선생의 속을 깨나 태웠다면서? 예. 아니 그걸 정치원 동지가 어떻게? 김철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지. 광민의 담임 선생에게도. 옳습니다. 철없을 때 어린 선생님 속을 무척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선생님이 우리를 믿습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댔습니다. 선생님은 편지에서 이제 너희들이 작은 가슴에도 족이 꽉 차있는 장군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장군님의 아들.
그 선생이 옳게 말했어. 국민동문은 달리는 살 수 없는 장군님의 아들, 장군님의 병사요. 내 몰래 물을 가져왔어. 자, 아까 나보고 몇 살인가 하고 물었지? 난 19이야. 그럼 내 동생 뻘이네요. 난 23이요. 그럼 형이라고 부르길 바라나? 원천만해요. 난 그저 광민정만 이렇게 부르자는 거요. 이거 웃동네에서 온 친구를 만나니 정말 반갑소. 참, 고향은 어디요? 청진이야. 그렇소? 그러니 우린 같은 동양인이구만. 뭐? 동양인? 우리 할아버지는 청진태생인데 6.25 동란 때 원자탄 바람에 올라만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란 사람은 이젠 죽었겠군. 아니, 아직 살아계시오. 늘 청진 얘기지. 광민군이 청진에서 온 사람이라면 우리 할아버진 몹시 기뻐하실 거요.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야,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야 국군 일병이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군욕을 치르는 게 다행이라고 할지. 난 대학을 나왔어. 대학을 나왔다? 한양대학 상과. 여기선 아무 때나 군욕을 치르면 되거든. 참, 그쪽에선 중앙만 나오면 무조건 군병이라는데. 뭐? 무조건 군병? 양해해. 나야 나서부터 그런 교육만 받아온 사람이 아닌가. 넌 내가 어떻게 되어 군복을 입게 되었는지 모를 거다. 궁금해. 그쪽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도 알고 싶나? 무척. 들어야 자네한텐 손해일 텐데. 광숙이가 왔다. 황수가!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자, 어서 앉으십시오. 광수가, 난 너희들의 공연을 텔레비로 보면서 울었다. 정말 잘하더구나. 너 왜 그러니? 광수가. 광민아, 이번 설맞이 공연에 아버지 장군님을 모시지 못해서 저런다. 우린 모두 안타까이 기다렸어요. 어버이 수령님을 잃고 새해를 맞으시는 장군님께 순간이나마 기쁨을 드릴 생각으로 장군님께서 나오실 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야지. 공연이 끝난 후에야 저희들은 아버지 장군님께서 공연 장소에 못 나오신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공연장으로 가셔달라고 절절히 말씀드리는 일꾼들에게 동무들의 정도 그렇고 더구나 날 기다릴 애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와 못 견디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날 보면 노래나 제대로 부르겠어. 수룡님 생각으로 날 생각해서 더 울겠는데 동무들이 나 대신 나가서 애들을 축복해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밤 그이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가신 곳은 어느 한 군부대의 처소였습니다. 뜻밖에도 설맞이 그 밤에 장군님을 모신 병사들의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가 장군님을 우러르며 만세를 부르는데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울지들 마오. 평양에선 지금 이 시각 우리 아이들이 설맞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난 학생 소년궁전의 그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걸 정대로 말하고 싶어 이 밤 동무들에게로 왔어 라고 하시면서 몸소 처병이 되시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었습니다. 난 이렇게 군복을 입었다. 우리 편이 공산선전을 받고 있군 그래. 저러다 혹 정황군이 저 공산사병과 함께 월북하는 게 아니요?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니, 농이었어. 요는 정광민이야. 저놈을 잘 길들여서 며칠 내로 기자회견에 내세워야 해. 빨리 서둘러야겠소. 북한 군부가 움찔거리기 시작했어. 벌써 불집을 걸어왔는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맞서잘 게 뭐요? 또 미군이겠죠. 그래서 다그치라는 거요. 미군이 북한에 무릎을 꿇기 전에 정광민이 의거 성명이 나가야 해.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광민이 사품 속에서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예, 고향에 있는 제 선생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물에 너무 젖어 수복을 하느라고. 선생님, 제가 군대로 떠나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이젠 19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추억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저 때문에 선생님이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영호가 죽은 생각을 하면 전 지금도 가슴이 얼어드는 듯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군대에 떠나던 날 저에게 그때를 잊으라고 당부하셨지만 왜 그런지 전 흥미있어. 어? 성준이, 이것도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할 실머리가 아닐까? 응? 어릴 때 가슴 아픈 추억이 있다지요? 담임 선생의 이름은 안소영이고 물론 놀랍겠죠. 저 기무사 여원이 어떻게 제 선생의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 하고. 난 오늘 고향에 있는 담임 선생님 앞으로 보내는 한 병사의 편지를 읽었어요.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저 때문에 죽은 선생님의 사랑하는 아들 용호 생각을 하면 전 지금도 가슴이... 그만하라! 정광민의 돌발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불안감은 무엇 때문인가? 성종이 다시 한번 그자의 날카로운 신경을 자극해 보시오. 그러면 아마 그 편지의 사연도 알 수 있을게요. 성종이는 박광기 씨의 저서 살아있는 무덤을 읽었다고 했지. 네. 서문에 이런 구절이 생각나오? 공산주의자들은 죽었어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무덤은 살아있는 무덤이라고. 하지만 이젠 달리 해석해야 돼. 저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큰 공산주의자들의 무덤이 유럽과 아시아에 생겨났어. 이제 공산 북한도 바야흐로 그 무덤에 합장될 것이오. 성종이, 그래서 내 저서에 영원한 무덤이라는 제목을 다한 거예요. 난 공산권이 허물어진 오늘의 상황에서 과연 북이 언제까지 사회주의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저서의 감정으로 글을 쓰고 있어. 그 책은 우리 신진 반공투사들의 영원한 활약 지침으로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줘서 고맙소. 저서에서 나의 슬로건은 이렇소. 북에서 1세, 2세는 불가능했다. 3세부터는 가능하다. 5세, 6세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점령할 수 있는 세대다. 이건 반공으로 이어진 나의 전생에서 얻은 진리요.
정광민은 5세지. 19살. 19살은 인생의 애목이야. 그들의 신념이란 결국 이 나무 뿌리와 같은 거요. 어? 성중이 이걸 아무데나 심고 물을 줘 보시오. 물만 주면 어디서나 잘 자랄 거요. 그걸 건사하세요. 광민 씨, 우리 날씨도 좋은데 산보나 할까요? 이 편지 사연을 알고 싶어 딴전을 부리는 것 같은데. 됐어요.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내가 백날을 말한데도 당신은 이해 못할 거요. 이해하고 못하는 건 후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내 한 가지 물읍시다. 기꺼이. 당신은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누굴 먼저 살리겠어? 그야 물론 제 자식이지요. 예수가 아니라면. 너희들의 입에서야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때 우리 선생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느라고 자기 아들 영호를 잃었다. 광민이. 선생님, 야, 정말 의젓해요. 전 여기서 영호와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7년 전 바로 이곳에서 저와 팽이놀이를 하던 영호일 것입니다. 전 이걸 가지고 군대를 떠나렵니다. 광민이, 난 군복을 입은 데가 왜 여기 와서 서 있는지 내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솔직히 나도 수종촌을 지날 때마다 아들 잃은 아픔을 생각했다. 내 얼굴에 그 그늘이 오죽 짙었으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그게 비꼈겠느냐. 난 눈물이 그렁하는 광민이가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떠나는 광민이를 보고 봤어. 광민아, 널 구원한 건 이 선생님이 아니다. 교육자는 혁명가가 돼야 한다고, 어머니 이상의 뜨거운 정을 지녀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사랑이야. 그러니 널 구원한 건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군복 입은 병사는 장군님의 아들이다.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장군님만을 생각하는 병사가 되길 바랄 뿐이다. 너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광민 씨, 안녕하세요. 벌써 이틀이 지나는데
왜 날 돌려보내지 않는가? 그 얘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자, 어서요. 오면서 서울 시내를 보았겠는데 감상이 어때요? 평양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는 주체사상탑이 있고 조국 통일고들이 하나다. 그런데 여긴 왜 조국 통일고들이 없는가? 통일은 내 것을 잃게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서까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통일은 우리의 짐이에요. 뭔 훗날에나. 사람이 아니라 돼지 새끼군. 돼지 새끼. 그런 얘긴 그만두고 아름다운 박남희 양이 광민 씨를 축하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는데 우리 함께 듣는 게 어때요? 아니, 난 당신들의 노래는 좋아하지 않소. 그럼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죠? 내가 하나 부르겠어. 저 무슨 노래인지. 이 노래는 여기서 살던 사람이 지은 노래야. 그럼 강민 씨는 우리 노래도 하네요. 너희들 네 이모 할아버지를 알지? 그분이 직접 지은 노래야. 죽어도 정령 못 보리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신념의 화신입니다. 숨져도 꺾이지 않은 지식아! 가자! 그것은
야, 저 빨리 들어가라. 이라고 감이 올라! 개새끼들, 동네를 대면 덤벼들라. 도끼로 모가지를 찍을 테라. 인사라!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놈들아, 똑똑히 봐라.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장군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병사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병사다. 저자가 주정하는 게 아니야? 가스통을 쏘라! 정광민, 19치고는 너무 당돌하다. 저 배심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천성적인 기질인가? 내가 뭔가 착오하는 건 아닌가? 동무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오늘 새벽 여기 우리 부대 작업 현장에 몸소 들리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전선 시찰길에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그때 신입대원들이 몰래 나와 일하던 이 절벽 위에 불빛을 띄워보시고 친히 차에서 내리시었소. 장군님께서는 황황히 달려온 저희들에게 조용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밑에 온 줄 알면 해넘기다가 병사들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줍시다. 저 동무들의 부모들이 나를 믿고 맡긴 아들들인데 내가 아버지가 돼야 하지 않소? 라고 하시면서 한식경이나 동무들을 지켜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밤낮이 따로 없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병사들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시어 친히 사랑의 과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었습니다. 이야, 난 이렇게 맛있는 호타면 처음 먹어봅니다. 야, 이 수박은 정말 꿀맛 같습니다.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광민동무 노래가 별로 유정하구만. 전 오늘 새벽 장군님을 만나 뵙지 못한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장군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장모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멀리에서도 가까이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요. 정말 장모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장모님의 아들들이요. 참된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는 법이요. 이런 자각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언제나 충신으로 살 수 있고, 설사 그 어떤 절에거더에 홀로 남더라도 장모님의 아들로서의 지조와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갈 수 있어. 풍요 하늘에 그리움 실어 보내네. 아들의 간절한 마음 아버지 찾고 또 찾네. 가고 가리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품. 오늘도 나는 장군님 따르는 아들. 정광민을 기자회견에 빨리 내세우라고 사방에서 독촉인데 머리 아파 죽겠어. 그 녀석은 힘이나 돈, 계집을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고. 참, 정황군의 할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광민군, 지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소? 자넨 지금 우리 집에 가고 있네. 오늘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성수성한께 여쭈었더니 승이 나더군. 광민군은 마치 정진에 온 제 집처럼 안정을 느낄 거요. 아, 다 왔네. 할아버지, 왔어요. 오, 어서 들어오라고 기다리던 참이다. 제가 말하던 북에서 온 이민군대 상등병이에요. 반갑네. 낯선 곳에 와서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나. 청진태생이래지? 예. 아, 우리 식사나 함께하면서 고향 얘기를 나눕세. 손잡버리긴 해도 고향 사람을 만나니 정말 반갑네. 자, 들자고. 고맙습니다. 많이 들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계시겠지? 예. 집은 청진 어느 쯤인가? 제철소 부근에 있는 봉직동입니다. 봉직동? 예. 하하, 이런 우연이라고야? 석급 시절에 뛰놀던 시냇가가 눈에 선하구만. 봉직동은 내가 나서 태를 묻은 곳일세. 그래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게 고향이라더니. 정말 선친들이 묻혀있는 그 고장의 흙냄새가 못 견디게 그립구만. 예. 여기서 들은 한식이나 추석 때가 되면 모두가 떨쳐나 조상의 묘도를 찾아가네만 우리 실향민들은 허전한 마음으로 저 휴전선 가까이에 가서 방향제나 지내곤 한다오. 참으로 분단 민족만이 겪는 결의의 슬픔이지. 그러게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을 합쳐 미국 놈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죠. 옳지비. 고향 사람을 마주하니 마음이 통하고 술맛도 좋구만. 에? 할아버지, 이 집은 언제 받았던가요? 집을 받다니. 그거야 8.15 광복 40돌기에 받은 집이지.
어떻든 우리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거든. 자네도 이젠 자기 금세를 알게 될 걸세. 듣자니 요즘 이북에선 사는 게 말이 아니라면서 상점들은 상품이 없고 풀죽으로 끼니를 해온다며. 굶주리고 있을 동포들을 생각하면 잠이 다 오지 않네. 그게 다 제국주의자들의 거리밥살 책동과 극심한 자연재해 때문이죠. 하지만 꼭 잘 살 날이 옵니다. 때문에 우린 희망이 넘쳐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서? 배가 고프면 허리가 꼬부라지기 마련인데. 예? 어쨌든 통일은 빨리 되어야 한다. 영감도 통일을 원합니까? 원하다마다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지. 내가 제철소 부근에 두고 온 과수원 만두 5,000평, 또 농폭벌의 옥답은 3만 평이 넘어. 그리고 큰댁이 살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내놓고래도 그 새나루에 새로 지은 2층 양옥집에서 작은 댁들과 춤을 추며 놀던 그 시절은 참 좋았어. 가고 싶다 정든 내 고향, 보고 싶다 그대들아. 머리도 좋수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오? 그걸 왜 잊어? 이제 승공통일만 되면야 봉직동 일대의 땅은 다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그래, 승공통일이 꽤 될상 싶소? 응? 되고 말고 우리가 너희들의 고른 배를 계속 조이면야 나중엔 손을 들겠지? 야, 이 쪼꼬매이 공산당 명심해 들어라. 너희들도 승공통일이 돼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야 나도 빼앗긴 땅을 되찾고 이런 집에서 살아볼 게 아니야. 내 이때까지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속절없이 살아온 걸 생각하면 더러운 늑다리야. 내 오늘 하나님을 이고 살 수 없는 네 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이기하겠다는 걸 이 심장으로 절감했다. 네 놈들이 설사 나한테 술 한 독을 다 먹인다 해도 내 마음은 흔들지 못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망신이다, 망신! 오늘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자회견 날짜를 확정하라는 독촉이 또 있었어. 그런데 그따위를 해가지고 저엘 회견장에 내세울 수 있는가? 과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봐, 저엔 우발적인 사고로 우리한테 잡힌 보통 병사야. 중학밖에 못 나왔어. 그러나 군은 육사를 졸업하고 대통령 접견까지 받은 한국의 갑종 군인이며 전문적인 대북 공작으로 국록을 타먹는 장교가 아닌가. 이건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노름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북한의 세뇌 교육과 우리 한국의 방공 교육 간의 사상적 대결이야. 과장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더. 나가시오. 나가보. 진정하십시오, 과장님. 수치야, 우리 기무사의 수치요. 저 정사병은 이런 노름으론
이가 될 것 같질 않습니다. 좋아. 내 지금까지 뒤에서 훈수나 했는데 안 되겠어. 송준이는 자료실에 가서 지금까지 정광민의 녹화 자료를 다 찾아놓으시오. 알겠습니다. 좋아. 그놈이 표정이 부드러워. 생활적이고. 네, 이번에 군의 꼴을 보면서 이 과장이 아직은 은퇴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 저런 예수이한테 당한 망신이 분해서라도 호무라에 칠 생각을 해야지. 한다는 짓이. 과장님, 조카트가 그중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좋아. 바싹 당겨서 앞머리에 monta주 하시오. 최준이, 저놈을 단매에 거꾸러뜨릴 호무라일 준비해야 돼. 결정적인 싸움은 이제부터야. 과장님, 절초 보훈하겠습니다. 뭐사? 야, 너희들은 나가. 최정환, 벼락 줄세라도 했나? 난 기무사 대공사찰과 수사관이다. 놀랍지? 짐작은 했다. 이젠 너하고 계산을 끝내야겠다. 난 빚진 게 없는데? 농이 아니야. 난 널 강제로라도 꺾어야겠는데. 그렇게는 안 돼. 난 이겨. 이 개새끼야. 이 죽어봐라. 야, 이 빨개 새끼야. 탈북을 선포하겠어? 안 한다. 계속들 하세요. 비슷해요. 정말 남아다운 싸움이군요. 어린애 같은 어른들은 그만두고, 자, 우리 화해술이나 들자. 정환 씨는 오늘 싸움에서도 졌죠? 예? 광민군, 내가 졌네. 결국 난 힘으로도 잔을 꺾지 못했어. 자, 들자. 응? 자, 지금은 특별 뉴스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테레비를 보자요. 정환 씨. 자, 앉자고.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일 갔다 오신 아빠도 잠깐, 부엌에 계시던 엄마도 잠깐,
공부하시던 오빠 언니들도 잠깐 여기 보세요. 이분이 바로 탈북한 공산사병 정광민 씨예요. 며칠 전 해상격전 소식 우리가 보내드린 바 있지만은 오늘은 정사병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이 호화주택은 광복 후에 북에서 사시다가 오신 최몽원 씨가 정사병에게 동향인의 의리심으로 선물하실 집이라고 합니다. 집을 돌아온 정사병 깊이 감동. 정사병은 북한에서 골톤배를 실컷 채웠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비로소 우리 자유남한의 관용과 자비를 이해하신 정사병은 나이트클럽에도 나타나 자기의 행복을 노래 불렀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신세. 이건 날조다. 또로운 날조. 놔라 이 깨놈들아. 임마. 전에 중앙정보부를 두고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뭐나 다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린 필요하다면 그 아이도 만들 수 있어. 방금 방영된 뉴스는 온 세상에 보도됐다. 너희 평양은 물론인 게고. 광민아, 그래도 내가 날 이겼어? 이게 그동안 내가 날 괴롭힌 값이다. 맛이 어때? 응? 아유, 그러다 살인 나겠네요. 광민 씨,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장님, 광민 씨가 몹시 흡족해서 제 방을 요청하는데요. 그래, 이젠 이 과장의 맛을 알만한가? 정말이지, 과장님은. 아, 결사는 후회하고 지금은 그 녀석이 심장이 터져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 돌려라.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일을 나오신 아빠가 잠깐, 거기 계시던 엄마가 잠깐 보세요. 이분이 바로 정광민 씨예요. 며칠 전 해상 격전 소식 우리가 보내드린 바 있지만은 오늘은 정사병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 호화주택은 광복 후에 북에서 사시다가 오신 최몽원 씨가 정사병에게 동향인의 의심으로 선물하실 집이라고 합니다. 집을 돌아본 정사병은 당장 꺼라. 그래서 우리 자유남한의 관용과 자비를 이해하신 정사병은 과장님, 이자가 몹시 지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직 멀었다. 계속 돌려대라. 무슨 일이야? 정광민을 잡은 지 3일째나 되는데 기자회견이 늦어진다고 또 독촉입니다. 그놈은 무릎을 꿇었다. 기다리라고 해. 화랑단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뭐야? 과장, 그 사병은 북에 넘겨줘야 하오. 에? 그렇게 넘겨주고 싶소? 이건 미국의 요구란 말이오. 미국? 기다리시오. 저 텔레비를 꺼라.
그러면 우리의 의사를 따르겠는가? 네놈들이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 자유나만의 영주를 선포하는 거다. 뭐? 내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어서 결심해. 그러지 말고 어서. 도대체 날 잡아둬서 어찌겠다는 거야?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정부가 광민씨에게 하사할 상금증서와 주택소유권이에요. 이건 독립가업, 자가용차, 금시계, 메리아스 공장 경영권. 만약 내가 돌아가겠다면 그렇다면 넌 영원한 변절자로 남아야 해. 광민이 주저하지 말라. 원수들 앞에서 뭘 주저하는가? 광민이 힘을 내라. 힘을. 상놈의 논지, 우린 상놈의 논지를 믿습니다.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우린 널 죽이겠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먼저 소속과 직무를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전사입니다. 이름은? 장군님의 전사 종광민입니다. 저 어린 광민 씨의 부모님들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저의 부모는 김종일 장군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돼요? 장군님이 부모로 되는가요?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고 그이는 우리 민 모두의 어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민 씨는 김정일 용수를 직접 만나뵌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장군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 뵙고 싶은 소망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수건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상을 항상 심장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광민 씨, 우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생활을 묻고 싶은데. 나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을 떠난 사적인 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자유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소. 이북에선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유를 잊지 못해서 그러는가요? 사랑 때문이요. 이북에 고운 아가씨라도 있는가요?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난 사랑합니다. 내가 나서 자란 나의 조국. 비록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으로 웃으며 사는 내 조국을 난 사랑합니다. 우린 죽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먹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전선 시찰에게 대해서 강냉이죽과 죄기밥으로 끼니를 내우시며 맨 소금에 감자를 찍어 잡수집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은 언제나 우리 온 나라의 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기에 나는 경리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최고 살인관으로 모신 내 나라를 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한없이 사랑한다고 긍지 높이 외치고 싶습니다. 우린 광민 씨가 남한 정부가 제공한 돈과 재산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접수하는가?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인터뷰를 중지하라. 광민 씨가 지낸 북의 용서에 대한 숭배심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한 아버지를 따르는 참된 자식들의 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거요. 여러분, 나는 기어코 아버지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살아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그 품에 안기겠습니다.
금일 새벽 5시 북측의 최고 사령관 김종일 영수의 판문점 시찰 보도입니다. 김종일 최고 사령관의 판문점 시찰 소식이 백악관과 펜타곤의 순회들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모장성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원자탄이 떨어졌다 해도 이처럼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시찰 내용은 북측이 침묵 중이므로 세 개의 이목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KBS. 정치원 동지, 제7대는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전달받게 정리하였습니다. 7대 대장 대장기람 시원하시오. 알았습니다. 시원! 덕무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판문각에서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선인민 경비대의 한 병사가 뜻하지 않는 해일로 표로하다가 적들에게 강제로 억류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입대한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되는 19살이 어린 병사가 적들 속에서 홀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하고 오래도록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었습니다. 이리 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사 한 명 한 명의 귀중한 목숨을 놓고 전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자신이 전쟁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광민, 그는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할 나의 아들, 나의 전사라고, 그를 데려오는 것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최고 사령관이 위험천만한 판문점에 나오시어 이름 없는 보통 병사를 자기 아들처럼 찾았다는 이 사실 앞에 나는 머리를 숙였다. 최고 사령관과 보통 병사가 육친이 정으로 얽혀 있는 나라. 북한은 영수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국민이 바치는 효도의 교환체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대가정이다. 이북의 최고 영수와 맨 마지막 병사가 아버지와 아들로 얽혀 있는 나라. 저 혈연적 관계를 무슨 힘으로 이긴단 말인가? 북한군은 세계에서 가장 정신무장된 군인 집단이며 북한은 이 세상 가장 강대한 군사대국, 정치대국이다. 박완기 씨가 시대를 착오하지 않았어. 공산주의는 영원한 무덤이 아니라 그의 말처럼 살아있는 무덤이야. 장군님께서 날 찾아주셨다. 날 찾아주셨다.